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동국대 경주병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기본적인 문진과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격리 외래진료소로 이동해 다시 진료와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음압병상으로 옮겨집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응급실옆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을 때는 응급실 입구에 있는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상벨을 눌러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음압 텐트에 가셔서 현재 자기가 앓고 있는 증상을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용하시면 음압병상은 기압차를 이용해 내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병실입니다. 병실 밖의 공기는 들어올 수 있는 반면 병실 안의 바이러스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에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 4개 병원 16개 병상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개 병원 94개 병상으로 6배가량 늘었습니다. 국가 지정이 있고 지역 거점이 있거든요. 동국대는 완전히 음압신대를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면 지역 거점이라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 이걸 음압시설을 메르스 이후에 예산을 받아가 다 설치를 한 곳입니다. 4일 기준 대구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 등 관리 대상은 대구 44명, 경북 101명으로 확진자는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참가하려던 지역 기업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인데요. 중국 시장 진출을 노렸던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역 기업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3월 열리는 정재호 뷰티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수출 상담회나 박람회 같은 기회들이 저희가 줄어들게 되면은 저희 가능성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에도 저희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경상북도의 대중국 교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3월 광주에서 열리는 유명 국제 소비재 전시회인 캔톤페어에 참가할 지역 기업을 모집 중이었지만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4월에 중국에서 열릴 각종 박람회 참가 여부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기업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사업을 중국과의 문화교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후베이성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자 취소 건수는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행사가 이제 데리고 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으나 지금은 다 보류하고 있다고. 산둥성에서 한 30명, A 여행사에서, B 여행사에서 허베이성에 한 300명, 흔안성에서 200명 이런 식으로 2, 3월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행사를 못할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아예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경상북도는 하반기 교류 행사는 확대할 방침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자신을 알려야 하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악수는 금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유권자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은 더 답답합니다. 모든 게 다 딸리고 힘들지.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다 뛰어야 되니까. 사진만 힘이 들고 이걸 벽을 깨 부수면 따지만 빠졌던 거리 속에 들어있는 거 조그만한 걸 한 개 꺼낸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딱.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취소하는가 하면
아예 사무실을 열지 않은 후보도 많습니다. 5일 기준 경북도 내 예비 후보 129명 중 40%가 넘는 54명은 아직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야외 선거 운동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국엔 좀 부담이 되죠. 전염병도 돌고 한다 하는데 뭐 여러 사람 손잡고 했는데 또 내 손을 잡고 한다 보면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4.15 총선까지 70여일 남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방학에 고국으로 떠났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만 7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교육부는 앞으로 4주 안에 대학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역 대학들은 아직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3월에 문을 여는 기숙사입니다.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해뒀고 사전 승인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과 함께 기숙사를 써야 하는 국내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역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 기숙사에는 약 900여 명의 학생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4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국과 동시에 이곳 기숙사로 바로 오지 않고 교내에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2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동대학교는 오는 26일 중국인 유학생들 전원이 입국할 예정이며 인천공항에서 학교까지 전세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부담을 드릴 이유도 없고 교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 중국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주위의 거점 대학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산한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만여 명에 달합니다. 4일 교육부는 대학 측에 개강을 지연하도록 권고했지만 결정은 자유를 맡기면서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궁금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감염에 더 취약한지, 수제로 만든 손 소독제도 효과가 있는지 등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권수경 기자가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있는 바이러스는 길어야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원래 안전하고요. 특히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이제 밝혀진 곳은 되게 보건소에 직접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합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손에 묻어 있는데 3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얼굴에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바닥이나 손톱 끝까지 철저하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말이라는 것도 말할 때 되게 기침 재채기 한 2m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로 전파 가능성은 특히 낮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환자들 밝혀진 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뭐 찌개를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되지 않나 우려가 있긴 한데 그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가능성이 뭐 고연으로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대화를 할 때 비말에 의해서 전파된 게 대부분이고요. 특히 뭐 먹거리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보다는 감염자의 바이러스의 비말에 노출되는 것이 이제 감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손위생, 물과 비누로 씻는 걸 제일 권장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한 70% 포함된 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위생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바이러스 생존 타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수입을 하는, 운송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 환자들 분석했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15세 이하의 어린이 감염이 중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린이 감염이 밝혀진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로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오고 폐렴까지 오고 또 호흡 보정 같은 게 진행되다 보니까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을 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하게 지나가고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입원이 필요하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외출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다 하면 이제 방문을 닫아놓고 한기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거고 식사도 혼자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것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퇴원하는 수칙이 지금 바이러스를 24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2번 반복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주 배출되는 양상을 보면 이후에는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퇴원시키기 때문에 이분이 이후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피로감 같이 고열이 갑자기 되면서 한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걸로 임상 증상을 보면 대개는 기침, 가래, 발열 이런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감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력이랑 확진자와의 접촉이 가장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대륙에서는 주민들이 외출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진 데다 중국 왕래도 어려워 애를 먹는 한 기업인 이야기를 전병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국 내 K-뷰티 산업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해에 본사를 둔 한 한국 화장품 업체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지점에서 지금 판매가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중국 왕래가 힘든 상황에서 현지 300여 개의 지점을 모두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갔다 온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약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좀 몰랐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명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전염병이 난리가 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발목 묶이는 지금 AN의 지금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무엇보다 중국 내 업장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예방하는 차원 그리고 전혀 밖에 나가지 말고 지금 이제 안에만 있어야 되는 지금 현재 뉴스만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건강에 어쨌든 유의하면서 일단 건강하게 잘 이겨주는 게 지금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튀는 침방으로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착 접촉을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침이 어디까지 튀는지, 그 밖에 또 다른 전염 경로는 없는지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강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손 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문손잡이에 말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2-3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치매로 가족에게 버려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50대 딸이 80대 노모를 경찰지구대에 두고 사라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결국 노모는 영천의 한 요양병원에 맡겨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딸 A씨와 80대 노모 B씨. A씨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나간 뒤 사라졌습니다. A씨를 찾지 못한 경찰은 치매 증상을 보이던 노모 B씨를 요양보호기관에 맡겼습니다. A씨는 왜 천륜을 저버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노모가 살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옷가게를 했다는 B씨.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듯 가스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안 나온 한 서너 달 됐지요. 여름 지나고는 가을부터는 안 나오는 거지. 한 달은 사는 거 많이 어려워. 치매로 가족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노인 유기 범죄는 70건, 2014년 11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돌봄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 저희들 영천시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도 11월 18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하고 저희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저희들 치매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같이 저희들 치매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도 여전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동구는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을 기점으로 올해 도시계획 세우기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안심 뉴타운 조성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으며 대구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의 올 한 해 미래 구상을 권수경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올해 대구 동구의 중점 과제는 중장기 도시계획 세우기입니다. 국방부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식 발표했고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에 옮겨가면 대구 동구 면적의 35%가 새로운 개발 공간으로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K2 후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개발해서 우리 대구 경북 전체의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동구는 새롭게 출발하면서 멋진 동구로 만들 수 있을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공항이 떠난 직후 고도 제한도 해제되면서 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동구는 미래 신성장 산업과 주거, 문화예술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미래 복합 신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도시 개발 개념과 달리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동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시설이 와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최근 토지 보상과 토양 오염 문제가 마무리된 안심 뉴타운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각오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이주자들을 위해 도시철도 연장과 안심 하이패스 IC 신설, 복합 현식센터 건립 등 도시 인프라와 생활시설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비해 대책부지 마련 등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의 활성화 차원과 또 기존에 와 있는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혁신도시로 유치가 그래서 이미 그렇게는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을 낀 천혜의 자연환경, 관광 잠재력 키우기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현재 우리 문화유산, 또 유적지, 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조사를 하고 재조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구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끔 체류형 문화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스카이워크와 물놀이장 등 금호강 주변 유원시설을 확충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인 영천에 2,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건설사는 경산과 하양, 대구 동구 등 인근 지역 주민을 입주 대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또 짓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건설사의 부도로 22년간 아파트 조성이 멈춰 있다. 지난 2014년 부산 지역 건설사가 부지를 매입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합니다. 건립 규모는 2천여 세대로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영천 현재로는 제일 큰 규모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인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영천에서 더 세대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그 인근의 경주나 포항, 하양에서 유입될 인구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영천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어진 건 맞아요. 외부 인구를 유입하려고 그랬는데 뭐 생각처럼 그게 안 되고 복선 전철 때문에 계약하셨던 분들도 좀 내놨거든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가지고. 현재 영천 지역 공동주택은 68개 단지 19,000여 세대. 최근 3년간 4개 단지 3,000여 세대가 새로 지어졌지만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집값마저 폭락했습니다. 주택이 포화 상태.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기존 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더 공급한다. 갑자기 공급이 확 되니까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가구 수에 비해 주택 보급률이 높은 영천시. 경마공원 조성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입주 등에 맞춰 수요가 잘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인구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지역 내 다중 이용시설 230여 곳에 열 감지 화상 카메라 85대를 설치하고 음압 텐트와 방역 물품이 비치된 선별 진료소도 38곳에서 45곳으로 늘렸습니다. 아직까지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할 정도로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 두꺼비들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CCTV 8대가 설치됐습니다.
이를 통해 수성구는 두꺼비의 산란 시기와 개체수, 기온 습도에 따른 이동 거리 등 두꺼비의 각종 생태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성구청은 망월지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함께합니다. 21대 총선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지역 대구 경북에선 생활권과 행정 편의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북 북부의 상황을 두고 지역민의 반발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핵심은요. 지금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이제 한 개의 선거구 중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4개가 묶여지는 이제 지역관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한 지역구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최소 하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몇 명 이하일 때는 묶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양, 영덕, 울진, 봉화의 이 지역구의 인구의 문제로 인해서 울릉군을 여기 지역구에 편입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가 좀 많이 회자되고 있어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 시민운동본부 관련되는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너무 이거 동떨어진 권역을 좀 묻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발을 좀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시간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그 최종 이제 획정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를 생활권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선거구를 묶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막 역사, 전통 그리고 생활문화관, 뭐 농촌은 농촌 또 어촌은 어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묶고 왔죠. 좀 이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지금 제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경북 북부 지역의 한 선거구에 저기 멀리 떨어진 울릉군을 네. 여기에 연결했을 때 편입했을 때 그 주민들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역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지역까지 관할해서 관리를 하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주민의 편의를 또 대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또 거리상에 물리적 거리상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죠.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또한 이제 일정이 아직은 그 가설이라고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도청이 안동과 예천 경계 지역이 왔기 때문에 안동 예천을 묶어서 한 선거구 가고 그다음에 이 상주와 문경, 상주 문경은 어떻게 보면 또 바로 인접 지역이거든요. 또 네. 같은 생활문화권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을 또 좀 묶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주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에 편입을 해서 영주, 영양, 울진, 봉화 이 선거구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좀 제기를 해놓고 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마 4.15 총선 직전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2월 임시국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검역법도 좀 개정을 해야 돼서 그야말로 국민 안전과 그리고 민생과 관련이 직결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었어요. 그럼 이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선거구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만약 선거구가 지난 20대 총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는 통합 합의 불가피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됐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똑같이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의 선거구가 조정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문제를 가지고 이 선거구당 하한선과 상한선의 격차를 2대1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3만 6천여 명
하한선인데 이것보다 낮으면 한 선거구를 이룰 수 없도록 했고 또 27만 3천여 명보다 넘어서게 되면 선거구를 분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 1월 31일 기준자로 보면 인구 분포상 13만 9천여 명, 실제 선거구를 봤을 때 13만 9천여 명이 하한선이 되고 이 하한선의 2배인 27만 8천여 명이 상한선이 됩니다. 근데 현재 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앞서 기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이 하한선에 미달을 하거든요. 지금 이 여야가 어디를 하한선으로 둘 것이냐 놓고도 사실 지금 논쟁이 많은데 전북 김제 부안을 하게 되면 14만 9천여 명이 되고 네.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을 하게 되면 14만 900여 명이 하한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어느 쪽이 되든 이 하한선에 미달하는 거죠. 네. 때문에 이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에 연동해서 그럼 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현재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2월 5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 숫자는 총 233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6명이고요. 자유한국당이 82명입니다. 여기 두 당을 합친 것보다 합친 만큼 등록한 당이 있는데요. 그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네. 103명이 등록했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이후를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선관위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 담당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회의를 열어 각 정당 의견을 청취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인구 하한선 관련 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빠른 시일 내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 때도 획정이 늦어졌는데요. 선관위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선거와 관련된 인력, 장비, 설비 등을 사전 확보했고 투개표 등 절차 사무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획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획정 이후 과정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서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네. 국회의장은 그 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면 선거구가 변경되는 지역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출마 지역의 선관위에 선거구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가 미리 숙지해야 할 점은 없겠습니까? 예, 유권자가 특별히 숙지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구가 변경되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또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선관위 이민호 공보 담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1대 총선의 풍속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죠. 일단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조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코로나를 놓고 지금 이걸 또 좀 기화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네.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다음 20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이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선거를 피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땠냐라는 얘기를 이제 비견할 거는 없고 네. 이게 아주 이제 새로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생겨서 지금 처음으로 아마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은요 예비 등록을 원래 잘 안 했습니다. 네. 할 필요가 없죠.
현역 의원이니까 그 홍보를 하고 명함 인사를 한다든지 주민들 모임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의정 활동 성과 보고회 이런 거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 예비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규로 이 후보, 예비 후보, 신규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예비 등록 반드시 해야 되죠. 법적으로. 왜냐? 그래야 명함도 돌릴 수 있고 깨리도 두르고 그다음에 선거사무소도 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현판식도 할 수가 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하고 이렇게 하죠. 현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첫째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잖아요 지금. 개별적 1대1로 만나도 지금 악수도 지금 꺼리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주민들 대면 접촉이 정말 어려워지겠다 해서 지금 최근에 급격히 지금 현역 의원들도 예비 등록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우리 저 청지자께서 얘기해 주셨죠. 전체 이제 예비 후보 인원 그 안에는 현역 의원도 조금씩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더 또 급히 늘어날 겁니다. 아마 네. 빠른 시간 내에. 그야말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중앙당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각 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공천 관리 일정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화 한두 번은 받아보지 않으셨나 싶은데 우리 전부 다 네. 그 중앙당에서 오는 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라든지 새로 예비 등록한 사람들 후보 적합도라든지 인지도 같은 거 조사하는 연일 지금 전화 저도 여러 통 받았는데 이런 공천 관리 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더욱이 선거 운동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당원들을 동원하는 행사는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 악수하는 행위도 하지 말고 대신에 이게 소나트를 네. 해라는 등의 그 지침들이 중앙당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낳은 이 풍속이 아닐까 싶은데 네. 대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에 온라인 선거운동을 좀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네. 대부분 예비 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캠프 인력도 상당 부분 SNS에 집중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중계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또 안동이나 대구 수성을 북을 중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방송됐던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중심의 선거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일종의 광고비도 받는 이 선거운동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은 달라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불법 선거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 경주의 경우는 경주시의 한 시의원, 국회의원은 아닌데 시의원이 본인 지역구의 경로당에 이제 기부금 폼을 전달을 했는데 본인 얘기는 이제 그 경로당 보통 그 운영을 하다 보면 경로당 안에 이제 회장도 있고 총무도 계세요. 보통 보면은 네. 이제 회장이 이제 요구를 해서 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거부를 못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는 상황에 이제 경주선관위가 이제 대구지방경찰 검찰청 경주지청에 네. 지금 이제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네. 이 시의원도 이제 자기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시의원의 공천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굉장히 또 연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거 활동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죠. 그다음 또 대구의 경산의 경우에는 여기는 국회의원 입후보 아마 네. 예비 등록을 했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했던 분인데 이야기만 하면 다 알 정도의 의사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 오는 지금 분들한테 이제 그 진료비를 받지 않고 네. 그 이제 입당 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 치료를 해줬다. 이런 이제 혐의에 의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 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청, 경찰청 각 조직 단위로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선거 선거 범죄 단속을 위해서 아마 이 부분도 이미 시작이 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죠. 최근 발생한 불법 여론조사 관련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광역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이게 공표 보도를 하지 않고 이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과 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상번호를 사용하려면 여론조사로 공표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으로 고발이 된 거고요. 또 다른 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계속 주의 조치나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만큼 이런 오남용 그리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근절을 위해서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계속해서 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총선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TK 재보궐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조금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뭐 더 큰 선거다 보니까. 그러나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지금 선거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이 관심의 포인트가 이제 상주시장 선거입니다. 상주시장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또 시장 이것이 뭐 그 의원 선거 정도라면 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상주시장 시군 단위의 그 수장을 뽑는 시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만큼 뜨겁습니다. 그 상주는 지금 굉장히 좀 달아올라 있죠. 이 외에 2018년도 지방선거 때에 대구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경선에서 좀 이겨서 당선된 분이 지금 현재 고정지 시장이신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내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쪽 후보 한 분의 선거에 불법 가담을 했다고 해서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기초의원들이죠. 이 여러 명이 그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미 이제 그 효력을 상실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의원, 구의원들의 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 한 13군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 링이 한 3개 정도 만들어있다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아주 큰 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시장, 지방선거와 준하는 시장을 뽑는 선거, 그다음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또 뽑는 재선거를 하는 한 3개 정도의 선거판이 벌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고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이 관건입니다. 획정 전 과제는 뭐가 남아있고 획정 이후 분위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네, 그 지금 경북 북부권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금 화두에 올라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생활권에 일치시키는 선거구 획정이 중요해 보이고요. 역대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총선 40일에서 50일 전 사이에 획정이 됐습니다. 이걸 역추산해 보면 늦어도 3월 초, 빠르면 2월 내에 선거구 획정이 될 거거든요. 이 시민 의견 청취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 동구 을 지역에 선거구가 상당히 국회의원 선거 말고도 시의원 선거 2곳, 이 구의원 선거 2곳이 함께 치러집니다. 게다가 여기가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지역구거든요. 이 보수 통합까지도 이 지역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보수 정당들 간의 합종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번 선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획정 관련해서 우리 청자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덧붙여서 지금 이제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구에는 저 시민들께서 시도민께서 관심을 좀 더 깊이 가져야 될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시장 선거,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 3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 차이점을 잘 좀 판단해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최종 의견 잘 들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선거구 획정 전 대구 경북의 상황을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